네, 경제 인사이트 이어갑니다. 요즘 장세를 봐서는 뭔가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만 봐도 안 되고 숲만 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숲도 보고 나무도 보시는 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푸르츠 투자자문의 이선철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 간단히 푸르츠 투자자문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매크로를 통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주식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약간 매크로 헤지 펀드 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절대 수익을 내는 걸 추구하는 그런 투자 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직 한국에는 이런 회사가 많이 없지만 네. 사실 뭐 서양 선진국들, 금융 선진국들에는 이제 과거에 뭐 장기 뭐 10년, 20년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이 꾸준히 절대 수익이 난 곳들은 대부분 이제 매크로 운용을 하는 헤지펀드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선철 대표님 그 경력을 보니까 선물 트레이더 네네. 일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선물 트레이더라는 것이 그 주식 시장에서의 애널리스트나 무슨 매매 트레이딩 하는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넓게 보고 또 깊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직업이고 또 모든 그 선물 트레이딩을 한다는 건 이제 모든 글로벌 자산, 금리, 외환, 뭐 증시, 채권, 원자재 있고. 모든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 자산들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결과를 내는 그렇죠. 건데 네. 이제 좀 너무 주식만 보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조금 요새 같은 장에 힘들 수 있다.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실리콘밸리 은행 이 파산 문제가 터졌고, 네네. 그 다음에 또 크레딧 스위스 위기설이 또 이제 오늘 아침장에는 영향을 네네네.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약간 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국에 워낙 이제 중독된 이래 돈 풀기에 중독된 경제다 보니까 사실 지금 벌써 이미 스위스 은행 중앙은행에서도 예. 이제 우리가 개입하겠다 예, 시그널을 줬고 미국은 이미 모든 그 모든 보험이 안 된 예금에 예금을 저기 다 보장해주겠다 연준이 결국에는 돈 찍어서 해주겠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이게 얼마 안 돼서 단기적인 공포 안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실물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으나 금융 시장, 자산 시장의 경기는 좀 다를 수 있다. 유동성이 풀리니까. 유동성이 지금 다시 풀린다는 그러면 얘기입니다. 기존의 연준의 그 긴축 기조, 뭐 네네. 각국 중앙은행 긴축 기조하고는 좀 배치되는 상황 아닙니까? 완전히 배치되죠. 심지어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 정도 발생을 예.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물가가 일시적으로라도 한 2%까지 2, 3%로 떨어진 다음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으면 어떤 좀 텀에 대한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피벗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뭐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그 말은 그런데 지금 하는 정책은 또 돈을 풀어야 되고 예.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준이 굉장히 센 이렇게 강한 워딩을 예. 많이 하고 블러핑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아주 지난 1, 2년간 잘해온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눌러놨거든요. 예. 현실의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데도 장기 사람들이 기대하는 향후 10년의 인플레이션을 묶어놨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네, 그거를 지금 그게 풀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는 나빠지고 네네. 그다음에 돈을 이렇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돈을 풀다 보면 네네. 금융 유동성은 커지고 해서 인플레는 계속 지속되고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작년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 실제 작년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적어도 그게 시장에서는 발현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원자재가 굉장히 강해지고 예. 어떤 이런 이제 돈이 아무튼 화폐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동하는 장세인데 좀 지금 특히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올해 초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전형적인 리세션에 대한 예. 우려인 거고.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게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공포에 의한 리세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자, 2월 CPI 발표 이후에 시장 흐름, 앞으로 시장 전망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연준이 아무튼 긴축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들 생각을 하는 건 이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FOMC에서 어떻게 좀 워딩을 세게 내놓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그렇죠. 그래서 과연 얼마나 긴축을 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FOMC 정도면 이제 이런 단기적인 혼란이 끝나고 아 연준이 긴축을 좀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아무튼 거의 다 왔구나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컨센서스가 생기면 정말 근데 지금 어떤 자산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상황인 거죠. 뭐 단순히 생각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이 지금 지난 10년간 제일 좋았으니까 예. 미국이 계속 돈을 양적 완화를 했고 예. 2008년부터 또 미국 주식 시장이 제일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식 시장이라는 건 결국에 일드 기반의 자산이거든요. 채권처럼. 예. 근데 미국이 돈을 또 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장기 채권이 지금 그래서 3.4% 정도밖에 안 주고 예. 있거든요. 10년짜리가. 그렇죠. 근데 지금 물가는 6%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실질로는 미국에 10년간 돈을 빌려주면 마이너스 수익률인 거죠. 그렇죠. 완전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인 물가도 거죠. 커버하지 못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그 생각은 다 리세션이 올 건데 리세션이 물가까지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에 화폐적 현상. 그 밀턴 프리드먼이 예. 아주 유명한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 항상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근데 이게 뭐 케인즈학에 따르면 또 수요 공급이 어쩌고 경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늘 화폐적 현상인 게 맞았다. 결국에 돈을 2008년부터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단계인 소비자 물가 전이까지 된 거고 지금 이번에 또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또 이제 그 돈을 푸는 상황이 됐으니까 굉장히 앞으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좀 오래 갈 것 같다. 돈 아무리 풀어도 상관없다던 경제학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게. 다 숨은 것 요새 같습니다. 좀 그 한때 2021년까지만 해도 MMT에 예, 현대통화이론. 대한 그런 뭐 아주 득세했죠. 그래서 실제 경제학으로는 전혀 성립될 수 없는 논리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예. 그분들 요새 많이 조용하시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전망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네네. 물가가 이렇게 뜨거운 채로 언제까지 갈까요? 일단 장기적인 긴 흐름으로는 저는 10년 정도도 갈 수 있다. 근데 장기 저물가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완전히 장기 고물가 시대로 그렇죠. 들어왔다. 네, 지난 뭐 수십 년간 쌓여온 그런 잘못된 좀 유동성 정책이 좀 이런 이제 결국에는 시장 금리까지 건드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안에서 그 10년간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을 거냐? 그거는 뭐 중간중간 언제든지 또 디스인플레이션 네. 뭐 그거에 항상 네, 추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예. 그때마다 시장이 환호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긴 텀에서는 이제 계속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네네. 이어진다면은 주식이나 채권 들고 계신 분들 참 걱정일 텐데 네. 자산 시장의 영향은 어떨까요? 채권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채권이 너무 고평가가 돼 있다고 저는 장기채가 미국에 대한 제일 돈을 많이 찍고 있는 곳이 미국인데 미국에 대한 어떤 좀 환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예. 같아요. 잘못된 신뢰가. 그래서 미국 물가가 제일 높은 곳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인데 아직도 그 선진국에 대한 좀 신뢰가 있는 거죠. 제일 돈을 많이 푼 곳이 그렇죠. 선진국인데. 예. 그럼 결국에 장기 채권이 최근에는 안전자산으로 잠깐 각광받아서 좀 가격이 올라오고 금리가 더 하락해서 예. 아마 어제 기준으로 3.5% 10년물이. 예. 근데 긴 텀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장기 채권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맞춰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소비자 물가 앞으로 물가가 오래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점점 인식을 하게 된다면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데 물가가 5%인데 6%인데 3.6%에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국채를 사는 대신에 물건을 사는 게 그렇죠. 낫죠. 물건을 사는 게 낫겠죠. 그게 이제 70년대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그 공식인데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제 뭐 최근 장기 채권이 가격이 좀 확 뛰고 뭐 안전자산으로 아직까지 착각되는 그렇게 그런 인식들을 하죠. 인식을 하는 게 뛰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아주 금방 그게 또 바뀌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러면 달러 자산에서 탈출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근데 거꾸로 또 네. 항상 이런 위기 뭔가 리스크가 터질 때는 안전자산은 달러다 해가지고 달러 강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2008년 특히 전형적인 리세션이죠. 그러니까 물가가 높지 않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물가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예. 오히려 유동성이 없어서 발생하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한 위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정말 그거를 2008년 같은 전형적인 리세션으로까지 할 수 있게 연준이 할 수 있냐? 그거는 굉장히 지금 이만큼만 했는데도 벌써 곳곳에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또 돈을 푼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아주 SVB 그 네네.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 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이. 근데 그렇죠. 최근에 미국 국채 2년물, 10년물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겁날 지경으로 완전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시장이 올해 말까지는 뭐 이런 변동성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멈추기 시작할 거고 장기 금리가 좀 확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커브가 지금 역대급으로 역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전된 커브는 결국에 풀리거든요. 원래대로 가야죠. 그렇죠. 복원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연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은 단기물이 확 내려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확 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인상을 그만하더라도 올해 유지할 거기 때문에 장기물이 올라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아무튼 채권 장기물 투자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예, 이 대표님 얘기는 또 한참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네네. 대표님 동생이 네. 형 나 어디다 투자하면 돼? 라고 했을 때 네. 정말 꼽아주실 만한 자산이 있다면 저는 원자재 제일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형적인 리세션에 대한 잘못된 우려로 원자재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만 원자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제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예.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 많이 풀린 돈이 실물 재화를 쫓는 거죠. 그럼 실물 재화라고 하면 그게 원자재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상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뭐 경제가 수요가 많고 뭐 공급이 어쩌고 이게 아니라 화폐적 현상을 주목해라. 그럼 지금 이번에 긴축한다고 하다가 끝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럼 이거야말로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으로의 진입이다. 그렇죠. 그럼 70년대 사례가 주식하고 채권이 같이 박살나면서 반면에 원자재가 계속하고 이제 그런 본격적인 상황이 올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 다 던지고 원자재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식도 특히 신흥국 주식은 저는 좋을 거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주식도 제가 원래는 이제 장기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좀 고평가돼 있는 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또 돈을 다시 푼다라는 걸로 봐서는 명목상으로는 실질로는 크게 하락해도 물가를 감안한 실질로는 크게 하락해도 명목상으로는 크게 안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위기일 때 달러가 약세가 되는 70년대나 2000년 IT 버블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위기면 달러가 무조건 강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그게 아주 곧 바뀌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신흥국 주식 돈이 갈 곳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채권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실질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죠. 물가 대비 아래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신흥국 주식 그 안에서도 인플레이션 대비 좋은 배당 수익률을 주거나 현재 돈을 잘 벌고 있고 현재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스토리를 쫓는 주식이 아니라 그런 좀 그러면 뭐 신흥국 원자재주 하면 되겠네요. 두 개 합쳐서. 뭐 신흥국 원자재주도 좋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죠. 뭐 저는 철강주 같은 것도 예, 좋게 예, 보고 예. 사실
좀 경기 민감주가 예. 경기가 안 좋을 건데 경기 민감주가 어떻게 좋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최근에 한 며칠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경기가 좋아질 거여서 오르는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에선 원래 그런 게 오릅니다. 예. 아무튼 저 우리 이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에 우리 여의도 문법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네네네. 작가가 아주 섭외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포르츠 투자자본의 이선철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